구독, 좋아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이후에 대북 정책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논란이 좀 많이 큽니다. 국정원 대북 방송을 중단을 했더니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당신들이 어떤 제안을 해도 나는 흥미가 없고 대북 방송 중단은 진작에 안 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바로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장관이 8월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UFS 실기동훈련 부분 연기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위 당국자가 한미훈련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야외 기동훈련의 절반 가까이가 다음 달로 연기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조정이 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UFS, 그러니까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야외 기동 훈련이 절반 가까이가 내달로 연기됐다는 것은 거의 그 훈련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UFS 훈련이, 저도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냥 간접적으로 유사한 훈련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단은 CPX라 그래갖고 지휘소 연습.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가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이 CPX라고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야외 실기동 훈련, 그게 이제 FTX인 거죠. 이 FTX가 실제 이 한미 훈련의 핵심인 거거든요. 왜냐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뭐 그때 남북 평화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때 이 야외 실기동 훈련을 굉장히 줄이고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가되는 이 CPX를 훈련을 많이 늘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당시에 연합사령관이 로보트 땡땡땡 그 연합사령관이 이렇게 우려를 표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한미훈련을 역사적으로 원래 이 실전 위주의 훈련인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 너무 그 CPX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줄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전 대비를 못한다, 유사시에 나가야 된다. 네, 이거 왜냐면 남북은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차 타고 2시간이면 북한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 실전 위주의 훈련이 되는 이 기조에 대해서 너무 반하는 거를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수차례 시도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컴퓨터들이, 행정병들이 앉아서 그 CPX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봤자 얼마나 그게 실제 우리 군 능력에 어떤 기여를 되겠습니까? 훈련이란 거는 굉장히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온 건데, 실제로 지금 이 통일부 장관이죠, 정동영 장관이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래서 실제로 그걸 받아들였고, 이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되자마자 김여정의 어떤 그 통일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에 따라서 통일부 그 명칭마저 바꾸자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꼭 정치적으로 우리가 발언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그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안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그 장관을 앉혀서 이렇게 집권 초기부터 국가 안보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합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주요 그 일간지 조간을 보시면 동해 합동훈련을 계속하면서 핵심은 이 서태평양의 해역 공동순찰이라 하는 건데, 이 해역 공동순찰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6번 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역 공동순찰을 하는 것은 레이더나 잠수함 소나 같이 기밀성 정보를 중국과 러시아가 공유하는 건데, 이거는 실전 훈련을 넘어서 거의 군사 공조에 가까운 훈련인 거거든요. 근데 이 50년이 넘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우방국 중 하나의 우리나라가 이 을지 훈련, 이 UFS 연습에 대해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해서 컴퓨터 앞에서만 이렇게 행정병들 위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 아니,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핵도 만들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손만 놓고 이런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평화 이런 기조로 나아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 안보랑 경제가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연관이 있듯이
이 통일 정책이나 어떤 그 대북 정책의 기조도 통일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그 대통령실 행정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 미국이란 나라와 일치되지 않다는 느낌을 미국이 받고 있기 때문인 네. 것이고, 그 느낌을 우리가 빨리 없애고 친미 미국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야지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인데, 네. 지금 벌써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 북한 그 김여정 커멘트 하나 따갖고 훈련을 미루고 대체 누구를 위한 그게 평화예요? 네. 그게 대체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평화인 것인지, 미국이 실제로 그 로버트 사령관이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얘기를 했다니까요. 실전 위주로 가야 된다, 이 한미 훈련은. 네. 근데 그거를 안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되자마자 그거를 다시 답습하는 건 분명히 한미사령부, 그러니까 미국 쪽 한미사령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위급 정보는 또 미국 정권에 미국 정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미국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아, 듣기만 해도 집에 뒷골이 당기고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 그 로버트 전 장관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준 건 아닐 텐데, 그런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나 또 걱정이 되고, 또 얘기하신 것처럼 또 뒤이어서 바로 내용이 이어지네요. 한미 정상회담, 통상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방위 이야기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8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쌀 시장 개방할 것인지, 그리고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이거를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고, 그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90%의 이익을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또 얘기 다른 것 같고, 이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 경제에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합의된 문서가 아예 없다, 메모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구두 얘기만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대통령실이 발표한 거를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네. 이 한미 정상회담, 또 그 정상회담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어쨌든 성명을 계속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 대미 투자액, 그리고 한미 쌀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15% 부과하는 것으로 그거는 약속을 한 겁니다. 네. 모든 그 상호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기사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그의 팔로우업이라고 하죠. 팔로우되는 팩트 시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팩트 시트를 통해서 뭐 그 내역들, 왜냐면 이 무역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품목별로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우리가 지금 이 한미랑의 어떤 교류를 한다고 하기에 굉장히 너무 라이트한 레벨로 그냥 잠깐 만나서 기사 내고 그 기사 가지고 대통령실은 그냥 한번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마무리했다. 네. 그 이후에 어떤 실물 경제에 아직 미치는 효과는 아직도 본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례로 저희가 지금 저번 일주일 전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세를 15%였나요? 네. 어떤 특정 요율로 이제 하는 거를 합의를 했는데 네. 아직도 그 관세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기 전 그 높은 관세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백억 수천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예, 실시간으로. 그쵸. 물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다른 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풀 것이냐. 그러면은 이걸 예를 들면 8월 30일부터 저번 관세 협상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효력이 시작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각 측의 외교 그 협상단이 이렇게 물밑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진전되는 과정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인데, 너무 지금 전 사례에 대비해서 팩트시트나 정보 기반한 이런 정보 공유가 너무 이제 민간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고, 심지어 이제 서로 이제 각국의 어떤 그 협상단이 각국의 언론한테 송출되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빈번히 이뤄지고 네. 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자동차 관세를
이제 15% 낮추는 대신에 뭐 쌀 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고 했잖아요. 네, 없다 했죠. 근데 지금 미국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 네. 유명한 대변인이잖아요. 네. 트럼프 정부의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랑 쌀 시장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열 거다. 그러니까 완전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떤 대변인, 어떤 당국의 말을 우리가 듣고 판단을 해야 되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US 라이스라 그래갖고 이 쌀 수출업자를 대표하는 단체 회장이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 협상을 이렇게 congratulation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관세 협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협상은 우리 그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프로핏을 가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워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그 외교 당국의 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저는 이거 상상하기도 싫지만 일단 미국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디테일한 협상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맘대로 얘기해도 돼. 이런 정도로. 왜냐면 갑의 입장에서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가 그 대미 무역의 핵심이니까 그 관세를 어느 정도 낮춰주면 니네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알아서 더 개방해. 또는 그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워딩이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그 외교 당국의 워딩과는 너무 일치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도 정확하게 딱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네.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플라이츠 부소장이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가 혹은 미국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구나를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이게 미국에게 전달이 되면은 이것도 우리 정부에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렇게 구인하는 그런 모습은 꼭 미국이 아니라 그냥 네. 국가적인 신뢰도 차원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고 GDP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런 대국인데 전직 대통령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네.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치소에 감금을 하고 진술 거부를 하니까 그 대통령을 끌고 나오다가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거는 그냥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정말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꼭 정치적인 그런 논리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물론 지금 전 트럼프 내각의 아주 그 외교 핵심 인사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을 우려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도 하죠. 네. 저는 그건 별개로 보고 네. 이런 지금 행위 자체가 너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아까 그 얘기한 그 쌀이나 또는 이 대미 협상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이 더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보면은 이제 반도체 이 관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팀 쿡 애플 대표와 투자 협정을 하면서 불쑥 꺼낸 발언이란 말이에요. 모든 반도체 미국에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을 네. 메모리 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것인데 네. 여기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딱 하나예요. 아니 저번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의 대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네.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저께 나온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관세 협상의 내용의 그 협약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너무 한 발 뒤처진다는 것이죠. 그때 했던 얘기랑 지금 했던 얘기랑 또 다른 건데.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아주 유력한 애플의 CEO를 만나서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길 거라고 하는데 이미 7일 전에 만나서 우리나라와 얘기한 그 발언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합의문도 없잖아요. 합의문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합의문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반도체는 이건 의도가 되게 정확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행보로 봤을 때 딱 네. 하나예요. 반도체 같이 이런 그 고부가 가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앞으로 더 미국으로 이전해. 그리고 더 미국에 투자 많이 해. 네. 이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정확한 메시지가 있군요. 딱 이거죠. 이 의도인데 그러면 이런 판단은 가능해요. 지금 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삼성전자는 하나가 있고 지금 네. 더 추가 증설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서 아 우리는 조금 더 그 데미지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맞는. 이거는 근데 국가가 하는 건 아니죠. 네. 이건 이미 우리나라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라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동원한 어떤 정보 라인 그리고 이 제조 설비 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국가는 쉽게 뭘 말해서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해준 거 아니다. 아니는 이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뭘 해줘야죠.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 그 투자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수십 조의 세금을 이 두 기업으로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뭘 해줄 거냐. 저번에도 그냥 바보같이 우리나라 외교부는 멀뚱히 보고 있고 기업 총수들이 가서 대신 외교를 해줬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반도체만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틀을 살리고 있는 이 반도체만은 뭐를 외교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커뮤니케이션 소통 창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서 기인하냐? 이 정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 상실. 저는 여기서 기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념적으로 그리고 민간 어떤 그 경제를 부양시키는 방식이 되게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면 네. 더 아마 밀접하게 그 외교 채널이 이제 소통하면서 그 이제 어떤 티키타카가 있었을 건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미국 대변인은 완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백브리핑을 해버리고 우리나라는 다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같이 세계의 기술을 주도하는 인류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농담도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 정용진 회장을 대통령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절친이라고 하니까 그분을 보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할 리가 정용진 없죠. 회장이 사실은 뭐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선 당시에 멸치와 콩나물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마트에서 보여주면서 멸콩이 상징되는 어떤 조금 요런 네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죽어도 아마 특사로 안 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미국 관련해서는 정말 제일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전문가거든요. 미국 통이고. 하겠습니까? 지금 정치특검에서 저렇게 지금 수사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한덕수, 정용진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절대 특사로 안 쓸 겁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